안녕하십니까. 빌딩TV 마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 탄생의 비밀 시리즈가 준비되었는데요. 지구촌에는 수많은 형태의 국가가 존재합니다.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주권을 가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된 국민이 하나의 통합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통치 형태를 보면 군주제와 귀족제, 또 민주제와 공화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국가의 구성이나 정체성에 따라 민족 국가로부터 다민족 국가, 또 민주국가와 공산국가, 그리고 종교를 바탕으로 신권이 지배하는 종교국가 등 국가의 구성원과 또 체제와 통치 방식이 다른 수많은 국가가 존재합니다.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국가가 있는데요. 국가를 선택하는 것은 대부분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숙명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하며 영토가 바뀌고 국민과 국가 형태가 바뀌어 왔는데요. 한 국가의 흥망성쇠 속에는 그 국가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프로그램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 속해 가게 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개인의 운명은 국가의 운명과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한 국가의 탄생과 흥망성쇠 과정에는 반드시 그 국가의 운명과 함께 삶을 펼치며 물질 체험을 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프로그램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국가가 탄생되고 흥망성쇠하는 모든 과정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국가든 한 국가가 탄생되고 멸망되는 과정 속에는 그 국가에 속한 수많은 영혼들의 물질 체험의 무대를 펼치기 위한 하늘의 프로그램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의 역사는 하늘과 인류가 공동으로 펼친 수많은 드라마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하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 탄생되었으며 관리되었습니다. 네, 오늘 국가 탄생 비밀은 3부작으로 준비하였는데요. 하늘과의 소통 속에 그동안 하늘이 왜 국가를 탄생시키고 관리했는지 보이지 않는 세계 원리를 전해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하늘이 왜 국가가 필요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지구촌에 탄생된 국가들은 어떤 목적으로 탄생하게 되었는지 설명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하늘은 에너지의 세계이며 또 빛으로 일을 합니다. 국가의 탄생과 흥망성쇠의 모든 프로그램은 천기, 지기, 인기라는 하늘의 빛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백두산의 전기, 또 한라산의 전기라고 알려진 한반도의 전기가 있습니다. 전기는 바로 천기, 지기, 인기라는 세 가지 빛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천기, 지기, 인기가 무엇인지 또 한반도 전기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지구 차원 상승 과정에 물질 문명의 종결은 국가의 붕괴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늘이 지구촌의 국가를 어떻게 붕괴시킬 것인지 국가 붕괴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지구 차원 상승 후 자면으로 준비되는 지구의 미래 국가는 어떤 모습인지 미래 국가의 형태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본 강의는
우주적 의미의 국가론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인류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국가 탄생에 보이지 않는 세계 원리와 인류 역사의 본질을 밝히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첫 시간 주제인 왜 국가가 필요하며 국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요. 지금까지 지구촌에 탄생된 국가들은 어떤 목적으로 탄생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역사와 문명은 국가와 함께 펼쳐져 왔습니다. 하늘은 국가라는 무대를 통해 영혼의 물질 채무장을 다양하게 펼쳐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은 우주의 모든 행성에서 국가를 통해 영혼들의 물질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부터 정리해 볼까요? 국가란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시시대부터 문명의 발달 과정에 따라 씨족이나 부족 단위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되다가 점점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현대의 다양한 국가의 형태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지구촌에는 민족과 부족을 중심으로 또는 지역과 대륙을 중심으로 종교와 사상을 달리하는 정치체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국가가 탄생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가족과 혈연을 중심으로 혹은 이념과 사상 또는 종교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이해관계들이 모여 국가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구촌에 탄생되었던 대부분의 국가들은 하늘의 특별한 목적으로 탄생되고 관리된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또 고대로부터 국가의 탄생에는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국가가 탄생되었으며 그 가문으로 이어지는 왕조사회나 시족 공동체가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인물들을 하늘이 내린 사람들로 간주되기도 했는데요. 하늘의 뜻과 의지가 있어야 한 국가가 탄생되고 유지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주나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사람으로 땅에서 하늘의 역할을 대행한 존재로 인식되기도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왕권 신수설인 거죠. 이와 같이 한 국가를 탄생시키는 과정에는 반드시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류는 집단 무의식 속으로 남아 국가와 군주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지구촌의 국가를 세분해 보면 약 200여 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진짜 하늘의 입장에서 국가가 왜 필요하며 국가를 운영하는 하늘의 입장에 대해 알아볼까요? 하늘이 국가를 탄생시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은 국가라는 단위 속에 영혼 그룹들을 모아놓고 물질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했습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지상에 펼쳐진 삼라만상의 물질 세상은 영혼들의 물질 체험을 위한 무대와 같습니다. 우주의 모든 행성에는 지구와 같은 삼라만상의 물질 세계가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데요. 즉 우주의 모든 행성은 영혼들의 물질 체험을 위해 준비된 물질 체험의 장이며 무대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행성의 진화 노드맵에 맞춰 다양한 영혼들을 입식시키며 영혼들의 진화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영혼들은 자신의 영혼의 진화 여정에 따라 물질 학교가 개설된 행성에 입학하여 다양한 교과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은 다양한 영혼들을 그룹별로 모아놓고 물질 학교의 교과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교과 과정에 맞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또 민족과 종교 등
다양한 체제와 시스템을 한 국가 단위로 묶어 펼쳐 놓았습니다. 새로운 커리큘럼의 도입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기존의 정치 체제나 국가를 붕괴시키고 새롭게 리셋하여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키는 것이죠. 모든 국가의 탄생과 흥망성쇠 과정에는 하늘의 계획과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된 것입니다. 하늘이 국가를 운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영혼 그룹 간 얽힌 집단 까르마를 해소하거나 우주의 까르마를 해소하기에 영혼 그룹들을 한 곳에 모아놓을 국가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지구촌에 탄생된 대부분의 국가 탄생의 목적이기도 한데요. 지구는 선천시대 우주에서 발생한 우주의 모든 모순을 모아놓고 우주의 까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0만 년 동안 우주의 감옥 행성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감옥 행성이 된 지구는 우주에서 물질 매트리스가 가장 촘촘하고 어둠이 짙은 행성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감옥 행성으로 운영된 지구에 탄생되었던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주의 까르마를 해소하기에 탄생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건국되는 과정에서는 나라마다 새로운 정의를 내세우며 또 이상국가를 꿈꿨지만은 지구 역사에서 이상사 국가나 정의로운 국가가 건설될 수가 없었던 거죠. 부족 단위에서부터 다민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소수민족이나 지역국가 단위로부터 대륙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하늘은 지구촌의 다양한 국가를 운영하여 왔는데요. 고대 국가로부터 근대와 현대의 국가 형태의 발전 과정에는 우주의 까르마 해소라는 하늘의 프로그램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가와 국가 간 혹은 민족 간에 얽힌 분쟁과 갈등 속에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영혼 그룹들 간에 얽힌 우주의 까르마가 해소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촌의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의 역사는 하늘의 의지와 프로그램으로 인류와 하늘이 공동으로 펼친 대서사시였는데요. 국가라는 무대에서 같은 영혼 그룹끼리 모여 물질 체험을 하며 진화하는 교과 과정이었으며, 영혼 그룹 간에 얽힌 우주의 까르마 해소라는 두 가지 하늘의 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구상의 국가에는 어떤 영혼들이 모여 같은 국가와 민족이 형성된 걸까요? 하늘이 행성에 국가를 운영하는 주요 목적은 같은 영혼 그룹별로 모아놓고 물질학교 커리큘럼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구는 우주에서 가장 다양한 영혼 그룹들이 들어와 살고 있으며 또 가장 많은 인구들이 거주하고 있는 특별한 행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주의 일반 행성에 거주하는 인구가 평균 3억에서 5억으로 10억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현재 약 79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영혼 그룹들의 우주적 신분과 스펙트럼도 너무나 다양한데요. 감옥 행성이 된 지구에는 우주에서 원죄를 지은 다양한 영혼 그룹들이 들어와 자신들의 까르마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전법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행성을 운영하다 행성을 멸망시킨 행성의 영단 관리자들과 행성 주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개방형 은하에서 우주 함선을 이용하여 우주 해적이 되어 타 행성을 침범하며 약탈하거나 타 행성을 파괴하고 생명체를 무자비하게 학살한 영혼 그룹들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하늘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 천사들이 있는데요. 지구는 하늘에서 죄를 지은 천사들의 모순을 해결하기에 준비된 행성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지구에 들어와 살고 있는 영혼들은 우주적 신분과 영혼의 스펙트럼이 너무도 다양합니다. 또 지구에 들어온 목적은 영혼의 물질 체험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순과 까르마를 해소하기에 왔습니다. 따라서 하늘은 지구 영단에 속한 원주민들의 영혼들과 외계 행성에서 온 영혼들을 섞어놓고 국가별로 에너지를 특화하여 동시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요. 영혼의 진화 과정에 맞추어 외계 행성에서 원죄를 가지고 온 영혼 그룹들을 국가별로 나누어서 영혼의 물질 체험과 병행하여 까르마가 동시에 해소가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하여 지구 행성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운영되었습니다. 또 우주의 까르마를 가지고 온 영혼들끼리 한 국가 단위로 집중시켜 놓고 자신들끼리 까르마를 해소하게 하였는데요. 까르마와 관련된 영혼들은 국가별로 이웃하여 서로 모아놓고 국가와 국가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전쟁을 하며 까르마를 해소하게 하였습니다. 또 민족과 부족 또는 지역과 지역, 서로 다른 종교 단위로 나누어서 묶어놓고 서로 이웃하며 갈등과 분쟁을 통해 까르마를 해소하게 하였는데요. 지구의 역사 속에 탄생되었던 국가들은 대부분 하늘이 우주의 까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나라별로 에너지를 특화하여 해당 영혼 그룹들을 모아놓고 까르마를 해소하였습니다. 지구 역사에 펼쳐진 이야기와 서연 속에는 반드시 우주의 어느 행성에서나 행성과 행성 간에 발생했던 우주의 까르마가 다시 재현되었는데요. 지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영혼의 물질 체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 우주의 까르마 해소라는 대서사시가 펼쳐지게 된 것이며 우주의 역사와 함께 하였습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가 있는데요. 동남아의 소수 민족으로부터 아랍권의 종교국가, 그리고 미국과 같은 다민족, 다인종 국가까지 다양한 형태의 국가가 있습니다. 지구촌에 존재하는 국가들은 마지막 남은 우주의 까르마를 해소하기에 더욱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동남아 소수 민족의 삶 속에는 자신들의 행성의 문명이 펼쳐지며 현대 문명과 동떨어진 원시적인 힘든 삶을 살면서 자신들의 행성에서 저질렀던 과오를 역지사지로 재현하며 마지막 남은 까르마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겉으로는 종교에 의해서 세 나라로 쪼개져 있는데요. 종교로 나눠진 이면에는 서로 이웃한 세계 행성의 영혼 그룹들이 종교를 기반으로 세 나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분 제도가 엄격한 인도 사회는 이웃한 세계 행성의 국가 형태와 신분제 그리고 행성의 문화가 그대로 고스란히 펼쳐져 있는데요. 서로 간에 얽힌 우주의 까르마를 역지사지로 해소하며 서로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공산주의 삶은 영혼에게는 가장 많은 까르마를 쌓기도 하지만 까르마를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과정인데요. 창조주를 부정하며 창조주의 빛으로부터 분리된 채 어둠 속에서 공산주의 유물론을 믿고 산다는 것은 영혼에게는 가장 힘들고 고된 과정이며 큰 형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까르마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산주의 체제 속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영혼들은 과거 자신들의 행성에서 우주 전쟁을 일으켰던 까르마가 많은 영혼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때 자녀 까르마를 일시에 해소하기에 힘든 공산주의 체제 속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의 탄생은 하늘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던 것인데요. 공산주의 나라에 태어나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나는 것도, 또 아랍권 여성으로 태어나 종교의 율법 속에 갇혀 살아야 하는 것도 우연히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까르마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우주의 까르마를 해소하기에 탄생되었던 국가이며 우주의 슬픈 이야기가 펼쳐졌던 곳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인류는 불평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하늘은 인류에게 왜 밝힐 수가 없었을까요? 하늘은 땅에서 물질체 많은 모든 영혼들의 삶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곳이 영혼의 물질체를 위해 하늘이 설치한 영국 무대라는 것을 눈치채고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야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리얼하게 물질 체험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하늘이 없다고 믿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하늘은 대우주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이며 대우주의 진화와 영혼의 진화를 책임지고 있는 주체입니다. 우주에 새로운 영혼을 창조하여 공급하며 새로운 생명체 예투를 창조하고 공급하고 있으며 물질체험의 장인 새로운 행성을 끊임없이 창조해 공급하는 주체입니다. 하늘은 영혼의 윤회 프로그램과 까르마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행성에서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삶의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인데요. 하늘은 국가라는 단위로 영혼들의 진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리하였습니다. 국가가 어떤 목적으로 탄생되고 관리되었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우주의 모든 행성에는 영혼의 물질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물질 체험의 장을 펼치기에 하늘은 국가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모순과 까르마를 해소하기에 특별히 운영된 감옥 행성이기 때문에 지구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국가는 까르마 해소와 관련하여 탄생된 국가들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이 우주에서 가장 다양한 국가가 탄생되어 펼쳐졌으며 국가마다 모두 우주의 사연을 담고 있으며 하늘의 의지와 계획에 탄생되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구 차원 상승과 물질 문명의 종교를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물질 문명의 붕괴 역시 국가의 붕괴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늘이 한 국가를 왜 탄생시켰는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하늘이 국가를 어떤 방법으로 탄생시켰으며 하늘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백두산의 전기와 청기, 지기, 인기에 대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